사람은 누구나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준비해온 말투를 꺼내고 표정을 억지로 다듬고 몸가짐마저 의식적으로 연출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가면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실 단 1분이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과 본능은 순간적인 작은 행동 속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마이크로 표현이라는 개념이 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표정과 미세한 몸짓이 진짜 감정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꾸며도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순간 속내가 얼굴과 몸짓에 번져나온다. 첫 1분 동안 상대가 보이는 사소한 표정, 무심코 튀어나온 말, 어색하게 흘리는 웃음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평가하려면 그가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했다. 하지만 꼭 큰 권력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권력, 일상의 미묘한 상황 속에서도 본성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가까운 이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택배 기사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결국 동료와 가족에게도 무례해진다. 권력은 단지 거대한 정치적 힘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시험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 첫 만남에서 상대가 지닌 진짜 성격은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난다. 상대가 나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이 있는지, 작은 불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칠애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단서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학벌, 직업, 외모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첫 순간의 태도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화려한 말에 속지 마라. 오히려 1분 동안 그의 행동과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라. 작은 시선 처리, 사소한 몸짓,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 진짜 인격이 숨어 있다. 그것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습관이며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은 삶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다. 잘못된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신뢰할 수 없는 이에게 기대었다가 실망하는 일을 줄여준다. 결국 단 1분의 주의 깊은 관찰이 앞으로의 수년 혹은 평생의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강자 앞에서는 예의를 지킨다.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인격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본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을 때, 배달 기사를 대할 때, 길에서 노인을 마주할 때, 이런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인격의 핵심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점잖고 똑똑해 보여도 약자를 향해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가면은 이미 벗겨진 것이나 다름없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에게 잔혹한 사람은 인간에게도 잔혹하다고 말했다. 힘없는 존재를 향한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전체를 보여주는 잣대다.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강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품위를 지닌다. 반대로 약자를 깔보는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뒤에서는 교만해진다. 심리학에서도 일관성의 법칙이 강조된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취하는 행동 속에서 본성을 드러낸다. 일시적인 겸손은 꾸밀 수 있어도
약자와 마주한 순간의 태도는 준비되지 않은 진짜 반응이다. 바로 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일상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관찰된다. 함께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상대가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대화 중에 지나가는 아이나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정확한 자기소개다. 큰 약속이나 화려한 언변보다 짧은 행동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준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이나 말이 아니다. 첫 만남의 순간, 약자를 향한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그 안에 그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 당신에게 보여줄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품위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이 찾아올 때 본성이 드러난다. 대중교통이 늦을 때, 음식이 제때 나오지 않을 때, 사소한 대화에서 의견이 어긋날 때, 이런 순간에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준비된 태도가 아니라 진짜 성격이다. 니체는 인간을 극복해야 할 동물이라고 했다. 즉, 우리는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리려 하지만 본능은 늘 그 틈새에서 얼굴을 내민다. 작은 불편은 바로 그 본능을 드러내는 시험대다. 사소한 불편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한다면 그는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작은 불편을 미소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지배할 힘을 가진 사람이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작은 불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라. 음식이 늦게 나오자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는가, 아니면 담담하게 기다리는가. 대화 중 반박이 나오자 방어적으로 굳어지는가, 아니면 유연하게 웃어넘기는가.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그의 오랜 습관이자 삶의 태도가 응축된 장면이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견디지 못해 외부에 화를 터뜨린다고 말했다. 즉, 불편 앞에서의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의 표시다. 삶을 주도하는 힘은 외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배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나 거칠애에 현혹되지 마라. 오히려 작은 불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라. 그 안에 그 사람의 품격, 내면의 힘,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대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말은 준비된 경우가 많다. 누구나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 말투와 어휘를 조심스럽게 고른다. 그러나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시선이다. 첫 1분 동안 상대가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니체는 인간을 가치 평가하는 동물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미 그 안에서 무의식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눈을 바로 보는지 아니면 피하는지, 주변의 외모, 지위, 배경을 먼저 훑어보는지, 그 방향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웃음을 연습할 수는 있어도 무심코 흘러나오는 눈빛은 조작하기 어렵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훑어보는 태도는 결국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 반대로 시선을 모아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출발점이다. 니체는 인간을 평가할 때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를 물었다. 어떤 이는 돈만을,
어떤 이는 권력만을, 또 어떤 이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향한다. 눈이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이 향하는 방향이다. 첫 만남에서 상대의 말보다 먼저 시선을 관찰하라. 당신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 존중이 있는가, 아니면 계산과 탐욕이 숨어 있는가. 그 1분의 눈빛은 앞으로의 관계 전체를 예고한다. 사람을 잘못 읽어 후회하는 일은 대부분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다. 눈빛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불필요한 상처와 낭비를 줄인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말에만 의존하지 마라. 언어는 언제나 포장될 수 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 좋은 말을 준비하고 교양 있는 태도를 연습한다. 그러나 말보다 더 빠르고 솔직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 바로 몸짓과 표정 같은 비언어적 반응이다. 니체는 인간을 자신을 숨기려는 존재이자 동시에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사람은 가면을 쓰려 하지만 그 가면은 완벽하지 않다. 무의식 속에 잠든 본능과 습관이 순간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의자는 불편할 때 뒤로 젖히고, 긴장이 몰려오면 손끝이 떨리고, 분노를 억누르려 해도 입술은 미세하게 일그러진다. 이런 사소한 흔적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내뱉는 말보다 그가 보이는 짧은 몸짓을 살펴보라. 대화가 길어질수록 작은 피로감이 스며든다. 바로 그때 진실이 드러난다. 말은 여전히 예의 바르지만 시선은 피곤하게 흔들리고 한숨이 새어나오며 몸은 무심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니체가 말한 의지는 이런 순간에서 얼굴을 내민다. 그는 인간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견디느냐에 주목했다. 견디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무의식적 반응으로 드러난다. 또한 비언어적 반응은 권력과 본성을 보여준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 팔짱을 끼고 몸을 기울이는 태도는 이미 상대를 하찮게 여긴다는 신호다. 반대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눈빛을 맞추는 태도는 존중과 관심을 드러낸다.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해도 몸이 이미 교만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 니체는 몸은 훨씬 더 정직하다. 몸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고백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몸짓과 표정은 수년간의 습관이 응축된 것이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꾸밀 수 없는 진실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언어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라. 언어는 훈련된 가면일 뿐이다. 오히려 손끝, 눈빛, 자세 같은 사소한 몸의 반응을 기록하라. 그 반응이야말로 그가 평생 길러온 성격의 산물이다. 첫 1분의 만남에서 그 사람의 비언어적 반응을 포착하는 눈을 가진다면 관계 속에서 당하는 실망과 배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말은 언제나 조작 가능하지만 몸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증언한다. 사람의 본 모습은 평등한 자리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친구와 술잔을 기울일 때, 상사 앞에서 예의를 지킬 때, 연인 앞에서 애정을 표현할 때 이런 장면은 누구나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연출하기 어렵다. 바로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다. 니체는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라고 했다. 권력은 반드시 거대한 정치적 힘이나 돈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상황에서도 권력은 생긴다.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위치, 모임에서 발언권을 가진 자리, 혹은 단순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
바로 그때 인간의 본질은 드러난다. 권력을 쥐었을 때 교만해지는 사람은 결국 약자를 억누르는데 힘을 쓴다. 그는 권력을 타인 위에 서기 위한 무기로만 이해한다. 반면 권력을 쥐었어도 겸손을 유지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권력을 스스로를 절제하는 시험대로 삼는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충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고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뜻한다. 진짜 강자는 타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을 통해 자신의 성숙을 증명한다. 첫 만남에서도 이런 권력의 단서는 쉽게 보인다. 대화를 주도하려는 태도, 선택권을 빼앗듯 결정하는 모습, 혹은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 이 순간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권력 사용 방식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자르며 대화를 독점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묻는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차이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큰 그림자를 드리운다. 니체는 인간의 품격을 힘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서 판단했다. 권력을 쥐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절제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잘못 선택해 후회하는 일은 대부분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를 놓친 결과다. 따라서 관계의 시작에서는 작은 권력의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예고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쓴다. 첫 만남에서 웃음을 지어 보이고 겸손한 태도를 연출하며 점잖은 언어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가면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단 1분만 지나도 균열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가면은 순간의 장치일 뿐, 본성은 평생에 걸쳐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을 자신을 감추려는 존재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면을 만들어내지만 그 가면은 불완전하다. 억지 미소는 금세 경직되고 부드러운 말투는 작은 불편 앞에서 흔들린다. 사람의 본질은 결국 몸짓과 시선, 무의식적 반응 속에서 흘러나온다. 가면은 타인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한다. 꾸며낸 태도는 불편이 쌓일수록 금이 가고 순간의 본능이 새어나온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보다 담담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 꾸밈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는 또 인간은 진실을 견디기보다 가면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진짜 자신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많은 모순과 불안을 낳는다는 점이다. 가면을 오래 쓰려 할수록 내면의 불안이 더 크게 번져나간다. 결국 언젠가는 그 모순이 터져나오고 타인에게 실망을 안기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가면을 보지 마라. 오히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기다려라. 짧은 대화 중에 불편한 주제가 나왔을 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뜻밖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진짜다. 가면은 그 순간에 무너지고 본성이 드러난다. 니체는 강한 인간이란 자신을 감추는데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보았다. 자신의 본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성을 힘으로 전환하는 자. 그런 사람은 꾸밀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이유는 가면에 속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점잖음에 안심하고 거칠애의 미소에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관계의 본질은 가면 뒤에 있는 실체와 맞닥뜨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첫 만남에서 가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가면이 언제 무너질지를 관찰하라. 그 순간이 진짜를 말해준다. 사람의 인격은 말이나 순간적인 친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에서 확인된다. 누구나 강자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다. 하지만 약자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눈여겨볼 때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일관성이야말로 진짜 인격이다. 니체는 인간을 가면의 동물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며 타인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조작한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경고한다. 너의 습관이 결국 너를 말해줄 것이다. 순간의 가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일관성은 숨길 수 없다. 결국 인간의 본 모습은 자신이 반복해온 행동 속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 첫 만남에서도 그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상대가 상사에게는 친절하지만 종업원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가? 대화에서는 교양을 말하지만 길에서 다른 일을 밀치고 지나가는가? 이런 불일치는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신호다. 한쪽에서는 점잖고 다른 쪽에서는 거칠다면 언젠가 그 거친 면모가 당신을 향해 드러날 것이다. 니체는 강한 인간이란 자신의 행동과 말이 하나인 자라고 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 약자의 습관이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같은 품위를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곧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마치 두 개의 영혼을 가진 듯 상황마다 바뀌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반대로 늘 같은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은 믿음직하다. 그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순간의 친절에 현혹되지 마라. 오히려 그의 일관성을 보라. 첫 만남에서는 작은 장면이라도 놓치지 말라. 상대가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라. 그 일관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해주는 진짜 목소리다. 니체는 말했다. 내 삶은 내가 반복하는 행위다. 그러니 내 습관을 살펴보라. 결국 사람의 인격은 일관성으로 판가름 난다. 순간의 미소는 사라져도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관은 거창한 선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사소한 선택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음식을 고르는지, 대화 중에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지, 길을 걸을 때 속도를 맞추는지, 이런 작은 순간의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자 삶을 지배하는 세계관의 흔적이다. 니체는 인간을 가치를 평가하는 존재라 말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며 살아간다. 작은 선택은 단순히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 평가 방식이 몸에 배어나온 결과다. 첫 만남에서 누군가가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면 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할 때 자기 입맛만 먼저 말하는 사람과 동석자의 의견을 먼저 묻는 사람은 다르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 태도,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의 반응. 이런 작은 장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니체는 작은 것 속에서 자신을 배반하는 자는 큰 것에서도 자신을 배반한다고 했다. 즉, 소소한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큰 삶의 태도를 예고한다는 뜻이다.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선택 앞에서도 신중하다. 반대로 작은 선택조차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타인을 배반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큰 말과 약속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작은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함 속에 진짜가 숨어 있다. 인간은 거짓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까지는 속이지 못한다. 작은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화려한 말보다 작은 선택을 보라. 첫 만남에서 사소한 행동 하나에 집중하라.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예고하는 신호다. 작은 선택 속에 담긴 가치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니체는 말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너다. 결국 인간은 거대한 꿈이나 거창한 말로 정의되지 않는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 사소한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읽는 눈은 크고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에 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실망을 겪는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거나 함께하리라 믿었던 연인이 떠나거나 존경했던 사람이 위선적 모습으로 무너질 때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는 이미 첫 만남에서 드러나 있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니체는 인간을 읽어내야 하는 텍스트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보이는 태도, 시선, 말투, 작은 반응은 모두 텍스트의 한 줄이다. 우리는 그 줄을 모아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단 1분의 관찰이 그 사람의 내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례함을 드러냈다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무례함은 돌아온다. 작은 불편 앞에서 쉽게 짜증을 냈다면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더욱 쉽게 무너질 것이다.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을 강조했다면 그는 결국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첫 1분의 행동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관계를 예고하는 징후다. 니체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이 곧 그의 운명이다라고 했다. 첫 1분 동안 드러나는 사소한 행동이 바로 그 습관이고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운명을 만든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 습관을 읽는 눈을 기른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다. 사람을 잘못 선택해 시간을 낭비하고 상처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피할 수 있었다. 첫 만남에서 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겪을 고통을 미리 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 1분의 집중이 평생의 선택을 바꾼다. 니체는 진정한 강자란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선택을 통제하는 자라고 했다.
첫 만남에서 상대의 본 모습을 꿰뚫는 눈을 가진다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위선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관계를 선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기억하라. 단 1분의 관찰이 평생을 결정한다. 그 1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라. 사람의 진짜 얼굴은 말이 아니라 첫 만남의 짧은 순간 속에 드러난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